눈 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시원하게 설명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TV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서 아니면 어떤 문제로 절망에 빠지신 분, 고민하시는 분들,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진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잘못돼서 오시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 눈이 이 정도면 거의 취형 장애입니다. 장애 수준인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술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런 정확한 플랜과 그런 고칠 수 있다는, 그게 담보될 때 수술하는 거지, 무작정 한번 해보자, 그거는 그냥 실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눈이 삐뚤빼뚤하면 사실 교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정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눈이 더 중요하거든요. 눈만 내고 다니니까. 저도 눈 위만 신경 쓰지 밑에 쪽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환자분을 볼 때 마스크를 쓰고 상담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마스크를 쓰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꼭 착용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실내 착용까지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눈이 왜 이렇게 됐냐. 지금 보면은 몇 차례 수술 실패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과규정 됐어요. 검은 눈동자 위로 흰자기가 보이죠. 이쪽은 지금 삼각형으로 꺾이면서 기울었어요. 눈동자를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동자를 가리면 눈동자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 원리는 제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어서 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렇게 외사시처럼 눈이 초점을 잃어버려요.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수술 직후 사진인데 교정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은 그냥 쌍꺼풀만 시도하면 이렇게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눈매교정 수술, 저와 제 친동생인 이기영 박사가 1990년대 저와 같이 만든 눈매교정 수술, 그 개념에 의해서 요즘은 눈매교정 수술을 눈 수술할 때 많이 합니다. 눈매교정 수술 모르는 성형외과 의사분들 없으니까요. 근데 그냥 쌍꺼풀만 하면 이 정도까지 틀어질 일이 없는데, 문제는 눈매교정을 하면서 눈 뜨는 걸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눈매교정 같이 이렇게 눈 뜨는 기능을 손대는, 그런 눈 뜨는 근막과 건판 연결 부위를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들지 않았어요. 쌍꺼풀에서 좀 졸려 보이거나 눈이 답답해 보이면 그냥 그걸로 마는 거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요즘은 그런 수술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복구가 가능한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몸이 아파서 가서 원인을 모르겠어요. 급해요. 그러면 3차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눈은 그런 게 없어요. 3차 병원이 없어요. 3차 병원이 있긴 하죠. 물론 대학병원에도 성형외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눈이 상태가 나빠졌다 그래서 3차 병원 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3차입니다. 제가 그래서 눈매교정 수술을 하는 거, 아니면 눈이 정말 삐뚤빼뚤해지신 분들, 눈은 형태가 둥글어야 되는데 찌그러들거나 기울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도대체 이 교정이 자신있게 고칠 만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그렇게 돼서 몇 차례 실패를 하고 저한테 오신 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매교정을 하다 보면 눈 뜨는 근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 근막입니다. 근육은 여기쯤 있어요. 하얀 근막이 있어요. 근데 이 근막이 빳빳한 그런 연골 조직 같으면서 얇은 종이장 같은, 마치 모조지 같은 근막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눈꺼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린 게 건판이라는 연골 조직인데, 이거를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돼요. 여기는 좀 너무 당겼죠? 사실 이쪽이 끌려간 것도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보다. 이쪽은 지금 이쪽이 기울었잖아요. 기운 상태로 놔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눈이 이렇게 둥근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울었어요. 도대체
이거 이렇게 한번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정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오시는, 지금 수술을 보시면 거의 긴 눈, 둥근 눈으로 교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떨어졌어요. 이쪽도 떨어지고, 여기를 당겨 보니까 지금 졸려 보이거든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약간 눈동자를 가렸죠. 근데 이제 수술하다가 이쪽을 당기면 이쪽이 끌려가거든요. 그럼 더 기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수술 시간만 몇 시간씩 허비하면서 결국 이런 모양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근본 원리, 제가 이거를 뭐 우리 저희 시청자들께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근본 원리는 눈을 뜰 때 이렇게 세 방향으로 떠지는 거거든요. 그냥 위로만 떠지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잡혀 있어야 돼요. 양쪽이 떨어지면 휘청휘청합니다. 가운데서. 우리가 텐트를 칠 때도 양쪽에 기둥을 받고 가운데로 세우는 거지, 가운데만 세우면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런 원리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엉망으로 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되죠. 이런 눈으로 어떻게 다니겠어요. 눈 자체가 눈이 너무 짧고 과규정, 그리고 기울어서 삼각형 모양인데,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교정한 사례입니다. 그 눈매 교정하다가 실패를 한 경우는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한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한다 그래서 원상복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되기는 쉽게 생각하세요. 환자분들이 예를 들자면 묶었으니까 풀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못됐으니 뭐 마음에 안 드니 원래 것만 풀어주세요. 그러면 원상복귀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몰법 수술을 한다면 며칠 후에 실반 제거하면 원래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눈매 교정이나 절개 수술은 그냥 실 하나 풀렀다고 원래대로 되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눈이 틀어지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수술했을 때 더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제가 요즘은 산에 많이 안 가지만 산에 갈 때 길을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뻔한 길도 잃어버려요, 잘못하면. 물론 요즘 휴대폰도 있고 그래서 괜찮지만, 길을 잃었을 때 가만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그래도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헤매면 나중에 산속 깊은 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설악산에서 길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데, 물론 뭐 요즘 휴대폰도 있고 뭐 날씨만 좋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마치 그거나 똑같습니다. 수술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확신 없이 그렇게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면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손상이 갑니다. 수술한 다음에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정말 잘못된 사례, 눈수술 했는데 이건 정말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아진 분의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